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 한 방울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독성 있는 관계들이 있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피해야 할 독성 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한 방울 채널에 더 좋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곧 채널의 발전 동력이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어떻게 노년을 보내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건강관리와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인간관계를 꼽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친밀한 유대감, 사회적 활동을 통한 소속감은 노년기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 가치를 느끼고 활력을 얻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와 역할 변화, 노화로 인한 상실감으로 심리적 위축을 겪기 쉽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런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노년기에도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독성 관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성 관계의 특징은 소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요구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관계. 마치 길들여진 주종관계처럼 상대를 예속하고 통제하려 들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에 휘말리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또 비난과 질책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관계도 독성이 강합니다. 늘 문제만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만 부각하는 상대와 함께라면 긴장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독성 관계에 장기간 노출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독성 관계는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자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죠.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는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성 관계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해로운 관계를 판단하고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빼앗고 상처를 주는 관계, 늘 긴장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관계는 독성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선을 그을 수 있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독성 관계의 반대급부인 건강한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말이죠.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우리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노년의 자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독성은 차단하고 건강한 교류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피해야 할 독성 관계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성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적이고 착취적이라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만 요구하고 받아가려 하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상대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힘의 불균형이 있어 한쪽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조건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냉담해지거나 심하게는 학대까지 하죠. 변덕스러운 태도의 상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과 비교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독성 관계의 특징입니다.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질투심을 부추기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은 확대해서 말하죠.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만 늘어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분노 조절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공격성을 드러내죠. 목소리를 높이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독성 관계는 의존성이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 듭니다. 집착과 구속으로 상대를 옥죄는 거죠. 이런 의존적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독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 유해성을 알고 경계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들이 독성을 띠는지 독성 모임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시와 허세가 난무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거칠애가 가득합니다.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학벌, 자식의 출세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명품 가방을 늘어놓고 호화로운 해외여행 얘기를 늘어놓죠. 듣는 사람들은 부러움을 넘어 열등감까지 느낍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시에 동참하게 됩니다. 없는 척했던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고 꾸며낸 자랑거리라도 만들어내려 애를 씁니다. 허세는 피로를 낳습니다. 그릇된 우월감은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죠. 결국 그 피로는 모임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열등감에 평온을 잃었던 사람들. 서로에 대한 진정성은 사라지고 피상적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노년의 만남이 이래서야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내면에 울림은 없고 거칠에만 가득한 만남, 마음은 못 줘도 명품 가방은 내미는 만남.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사치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만남, 서로의 어려움과 슬픔도 나눌 줄 아는 만남. 허세 대신 내면의 풍요를 쌓아가는 만남이어야 노년이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년의 자산이 될 만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모임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험담과 뒷담화로 가득한 모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부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모임이 적지 않습니다. 모임의 화제거리라곤 그날그날 바뀌는 뒷말뿐인 곳이죠. 남의 흉을 보는 일에 혀를 놀리다 보면 어느새 입에 독을 머금게 됩니다. 못된 말에는 독소가 있어서 그걸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죠. 험담을 일삼는 모임일수록 구성원의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소통은 없고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니까요. 더 독성 짙은 모임은 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평가하려 듭니다. 상대의 외모나 처신 하나하나를 들춰내 품평하는 것이죠. 심하게는 상대의 약점을 캐내 조롱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악성 에너지에 오래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독에 물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죠. 건강한 인간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독성으로 물든 관계만 남게 됩니다. 긍정보다 부정에, 칭찬보다 비난에 귀 기울이는 이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늘이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옹졸해지고 인생의 의미마저 퇴색되겠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에겐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맑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 말이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일,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일 것입니다. 일정 참석을 강요하거나 모임 내 역할을 떠맡길 것을 종용하는 모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할 경우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독촉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모임의 유지만 강요하는 것이죠. 이런 모임은 자발적 참여보다 타인에 의한 움직임이 큽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니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요. 그렇게 억지로 짊어진 짐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모임은 수시로 자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비나 각종 기부금 명목으로 말이죠. 압박하는 분위기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모임은 점점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은 개인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상황과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임의 방침에 따를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어울림은 자발성에서 비롯됩니다. 억지와 강요는 결코 건강한 모임을 만들 수 없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만 누적될 뿐이죠.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른 구성원들은 하나둘 이탈하게 되고 남은 이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의 만남은 여유와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 웃음 대신 진실한 미소가 피어나는 곳, 의무감 대신 기쁨이 오가는 곳이 바로 좋은 모임이 아닐까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보다 함께 있음을 즐길 줄 아는 어른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따뜻한 시선들. 그렇게 여유를 나누는 모임이 바로 노년에 누려야 할 사치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피해야 할 독성 관계와 모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성을 판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 모임을 판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만남 후에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독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억지로 맞추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만남,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만남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판별이 어렵다면 주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 관계가 건강해 보이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세요. 때론 우리 자신은 문제 상황에 둔감할 수 있으니까요. 독성 관계임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그래도 계속 압박한다면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성 관계에 계속 매여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임의 경우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강요와 의무 대신 자발성 존중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세요. 독성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의지가 없는 집단이라면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독성에 물든 공간에 머물다 보면 우리까지 그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 발을 빼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관계에 끈을 놓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독성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독성의 관계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빈자리가 낫습니다. 독성 관계로 인한 상처와 피로를 덜어내고 스스로를 돌보며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만남,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의 노년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노년기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무엇보다 자기 존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중은 좋은 관계의 기본 전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아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관계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웃음이 넘치고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말입니다. 물론 슬픔과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노년 인간관계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 그런 긍정의 교류 속에서 아름다운 노년의 추억이 만들어지겠죠. 친구 여러분, 이제 독성은 내려놓으시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진정성 있게 관계 맺는 멋진 노년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쁨과 지혜,
우리 모두 간직하고 계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줄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인생 한 방울 채널은 앞으로도 유익하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곧 좋은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